제가 봤던 행사 중에서 정말 열띤 호응과 응원의 박수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힘내서 사회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웃음꽃 장두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전 영상에서 좀 보셨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혹시 선물은 마음에 드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선물은 행사 이후에 차례차례 좀 발송될 예정이고요. 저희 책을 받으셨던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네, 계시네요. 저희 책을 이미 받으셔서 저희가 다른 책을 좀 준비했습니다. 행사 이후에 끝나고 무대 앞으로 오시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접수하실 때 이제 적어주셨던 연락처로 선물이 발송될 예정이고요. 기간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가 대표 직원 한 분께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들은 행사 끝나고 저희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변경된 번호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북콘서트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3년 동안 지원받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좀 진행해왔었는데요. 그 3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했던 경험과 고민들을 담은 기록집을 발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실천 속에서 함께했던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저희의 경험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오늘 행사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사실 한 해를 시작하느라 정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현장에서 시간 내서 이렇게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기관에서 기관장님과 대표분들도 오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 내어 소개하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서 가볍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조 강연 담당해 주시기도 할 텐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 전문위원장님이시자 전북대학교 교수님 김신열 교수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가까운 이웃복지관이네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김은실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용길 관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정태호 국회의원 사모님이신 정계수님께서 응원해 주시러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에 같이 좀 참여해 주셨던 주민분들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신림복지관 최성숙 관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바쁘시기도 하고 사실은 요번 주 굉장히 춥기도 했는데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뭘 하면 뭘 잘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무엇이 변했다, 뭐 이런 보통 성과 보고회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했던 일들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 그리고 무엇이 어려웠다, 그랬더니 지금 어땠다, 이런 어떤 실천의 과정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제 책을 냈고, 그래서 실은 이제 저도 이제 자리 기회가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인사말만 하면 없어서 이제 저도 고백을 좀 하면, 관리자 기관장으로서 저 32년 차 사회복지사인데 관장을 참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사회복지사들보다 더 먼저 실천도 해봤고 또 웬만하면 다 제가 해본 일들이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찾아오시면 뭐 도와드리고 또 이웃분들이 의뢰해 주시면 또 가서 만나고 뭐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일들을 하다가 이웃분들도 모르고 본인들도 밖으로 이제 그 손을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고립, 은둔, 무슨 고독사 뭐 이런 어떤 좀 무겁기도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저도 안 해봤고 저도 처음이고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공동모금회 서울시 복지재단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회 교수님들 같이
고민하고 하면서 실은 3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항상 뭘 가르쳐주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했는데 저 옆에서 지켜보고 저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또 그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였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했던 게. 그래서 5분 모이기로 했는데 한 분만 오시고 또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막 애 같아서 이제 막 이러는 과정들을 보는데 과거 같았으면 6명 오기로 했고 5명 오기로 했는데 한두 명 왔으면 이게 뭐 정말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사업 안에서는 한 분이 오셨다가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과정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도 이게 불안한 거죠.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실무자들은 계속 고민하고 뭐 모여서 뭐 하고 주민분들하고 뭘 하는데 제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실천들은 뭐 사진도 막 나오고 또 뭐 몇 건 뭐 이런 숫자도 나오고 보이는데 제 눈에도 잘 안 보이니까 저도 사실은 되게 막막하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다려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고 이제 여기 관장님들 관리자분들 계셔서 이제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실천들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또 방향을 같이 가서 고민해줬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지가 됐고요. 서울시 복지재단도 그렇고 또 우리 김신열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이제 수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던 분들의 힘이 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막하고 막연할 때 오히려 저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들을 저희한테 알려주신 여기에 정말 용기를 내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주민분들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사실 저는 이렇게 소름이 쫙 돋을 만큼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또 이것도 요구받고 저것도 요구받는데 있어서 굉장히 길이 막막한데 저희가 가는 길이 막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셨던 증인이 되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아마 시작하면서 보셨겠지만 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것도 또 이 책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여태까지 일하면서 이렇게 제가 모른 척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책 나올 때까지 한 번도 빨간 펜으로 이렇게 고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슈퍼비전을 줘서 고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걸 실천했던 실무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올 때까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다. 언제 나옵니다. 까지만 알고 이제 오늘 저도 뭐 물론 이제 편집 맨 마지막에 보낼 때는 봤지만 그런 경험도 저도 또한 계속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들이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하는 이 과정들 역시도 우리 직원들이 오롯이 어떻게 하면 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 동료분들하고 같이 이런 뭐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경험들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마음이 통했는지 이 바쁜 시기에 또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굉장히 저희도 힘이 되고요. 또 같이 서로 배우는 그리고 서로 응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관장님. 모른 척 해주신 관장님 덕분에 조금 더 솔직한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사업의 추진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전북대학교 김신열 교수님 모시고 기조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2시간 반 전에 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태어난 곳도 전주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전주에서 계속 있었고,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뭐 여기 이제 한양으로 유학 와가지고 여기 좀 있다가 다시 이제 또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지금 그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를 왜 와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뭐 제가 여기 3년 동안 사업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뭐 제가 이 신림과의 그 인연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그 20년도였죠. 그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 그 계획서 제가 심사할 때 그 계획서 한번 보고 그 심사해서 그 선정 과정에 참여한 거 말고는 특별하게 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왜 왔냐? 저를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그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그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이 사업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의 기획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기획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 사업이 수행이 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획 단계에서 바람이 얼마만큼 그 잘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얘기도 조금 나눌까 하는 그 취지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15분밖에 없어서 5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저기 최 관장님께서 그 인사말을 상당히 자기 고백적 인사말을 하셔가지고 저도 순간 이거 그동안에 3년 동안 이 사업 그 전문위원회 활동하면서 제가 좀 못한 게 있으면 그거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잠깐 들기는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은 그 이 사업 자체가 저도 그 해본 적이 없는 사업이었고 또 모금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 뭐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1년이라고 하는 그 회계년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단기 사업들이 대부분이지 이렇게 3년 이상씩의 그 긴 호흡과 시간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지 않고 또 모금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도 또 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 우리 그 현장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갖고 있는 의미도 뭐 상당하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그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저희 역시도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갖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각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의 간단한 뭐 이게 통계 자료인데요. 뭐 멀리서는 잘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이라든가 뭐 이 연령대별 고독사 현황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뭐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1% 증가율이니까 전국 평균으로 비교해봐도 우리 서울 지역이 조금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뭐 신림 지역은 제가 뭐 그 별도의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소개를 못 드립니다만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도 연평균 증가율이 서울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6% 남짓으로 꾸준히 최근 5년간의 그 자료들을 보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연령대를 보면 그 여기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40대, 50대, 60대 부분이 이제 그 우리 사회의 고립에 의한 고독사 그 연령층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의 그 40, 50대, 그다음에 50, 60대의 연령에 계신 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표는 이 고독사가 어떤 경위로 발견이 되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통계표인데요. 보시면은 형제 자매가 한 20%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아닌 이제 결국에는 다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고독사가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 고독사와 이 고독사를 뭐
그 사회적 그러니까 그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를 그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웃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좀 많이 소홀해 왔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또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고립과 그 다음에 그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지역이 이 베이스가 돼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뭔가 해결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게 된 배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는 뭐 이 사회적인 고립이 어떻게 해서 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이 관계의 단절과 정보로부터의 단절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고립가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결국에는 그 고립가구가 그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이 정보를 얻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못지않게 이제 그 당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이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 관계가 다 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고립의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것을 지역 내에서 한번 새로 구성해 보자라고 하는 게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취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사업, 그러니까 이 고립에 의한 이 고독사를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출발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왜 지역이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의 중심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그 얘기가 두 번째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어떤 일정 영역 내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주민 집단이 하나의 지역사회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러한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성을, 특성을 잘 갖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지역사회 공동체가 다른 일반 대중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이 특징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는 과연 저러한 것들이 충분히 잘 반영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사회 내에 이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지역 내에 좀 새롭게 빌드업하는 그러한 데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출발은 그 지역 내의 지역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데에서부터 좀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그러한 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중요하고 또 두 번째 또 궁극적으로도 중요한 게 결국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제반, 그런 특성들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주민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뭐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죠. 그 이를테면 신림지역이라고 하면 신림지역 안에 있는 이 신림동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의 기관들도 많이 그 신림지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체들이거든요. 그러한 구성체들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 함께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구성체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게 하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러한 그 선택해야 될 길이 과연 어떤 건지를 함께 얘기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훈련 과정이 지역사회 조직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1년차 사업, 2년차, 3년차 사업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지역사회 조직화, 뭐 지역 주민 조직화,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화. 그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네트워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잘 이 빌드업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 내에 그러한 가구들의 고립로부터의 어떤 그런 탈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러한 지역사회 조직화가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사회의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임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임팩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뭐 저렇게 영어로 내려져 있습니다만 불편하시죠? 네. 그 밑에 있는 큰 그림이 이제 그 위에 있는 영어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지역사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느냐? 결국엔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중요한 그 기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이렇게 추동해내는 것이 결국에는 필요한 거고, 그렇게 지역사회 여건을 지속적으로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체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빌라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마주하고 그러고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연대의식이고, 그게 연계고, 그게 네트워크이고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 무슨 이음단, 발굴단 이렇게 구성했던 것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늘상 만나게 하고 연대하게 하고 연계하고, 그래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도록 하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그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자본의 뭐 형성, 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파트인데요. 30분이 딱 지났네. 15분 지났는데 2분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 축적될 수 있는 그 어떤 성과물, 이게 이제 이 사회자본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뭐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물리적 자본이라고 하는 그냥 순수한 의미의 자본입니다. 캐피탈이요. 돈. 두 번째가 이제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휴먼 캐피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자본은 안타깝게도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너무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제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제주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걸로 나름의 어떤 그러한 자기 자신의 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있는 사람에게만 있고 없는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없는 사람은 여튼 그 본인이 잘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또 이 두 가지 형태의 자본이 필요로 할 텐데 이 두 가지 형태의 자본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제 세 번째 자본인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회자본이 왜 그럼 그런 역할을 하느냐? 사회자본은 저기 빨간 글로 되어 있듯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지는 자본을 사회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서 만들어지는 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적 자본하고 일반 의미의 단순한 자본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뭔가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그때 비로소 생겨나는 게 사회자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지역사회 조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노력이었거든요. 그 앞에서 한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결국에는 사회자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을 저렇게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축적된 사회자본이 있으면 그 사회자본을 갖고 있는 축적되어 있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자본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 안타까운 것도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디 동네 슈퍼 가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이 자본이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알고 지낸다는데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나서 우리 알고 지냅시다 해서 알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본이요. 그러니까 오랜 특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결국에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신뢰와 상호 호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신뢰, 상호 호혜성, 그 다음에 관계, 즉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또는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연계라고 하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하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조직 간에, 두 개인 간에 또는 여러 사람들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계 형성이 되되 그 관계의 베이스는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해야 된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 관계를 통해서 뭔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 호혜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전제된 관계가 아니면 이 사회자본의 축적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유지, 노력, 메인티넌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회자본의 축적 과정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과정이 이 사회자본의 축적을 위한 지난 시간 아니었는가 싶다라는 겁니다. 그 3년 동안 그러면은 우리 지역 사회 내에 사회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어떤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나름대로 발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소위 어떤 그런 믿음의 자본, 이거가 앞으로 쭉 만들어지는데 초석은 다져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관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과보고회라고 해서 이게 3년 동안의 사업을 쫙 정리하고 우리 3년 동안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열심히 했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조금 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지역사회가 탄탄한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3년 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처럼 끝이 아닌 시작, 저희가 사회자본을 초석을 좀 다진 만큼 앞으로도 계속 잘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또 다시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저희 김신열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복지관에서 3년 동안 사업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시간입니다. 저희 총괄 담당으로서 정말 많이 고군분투하셨던 황호진 팀장님께서 발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 프로젝트 총괄을 맡은 황호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청받을 때 되게 기대하시거나 좀 궁금한 지점들을 좀 여쭤봤었는데 되게 많은 내용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복지 현장에서 사회적 고립이 되게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느끼기도 했고요. 각각 현장에서도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 역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만 지난 3년간의 과정과 느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회적 고립 문제에 있어서 관악구는 되게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일단 서울시 1인 가구 평균보다 관악구 1인 가구 비율이 좀 높고요. 그리고 고독사 위험 발생 현황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다 보니까 공공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또 민간복지기관들 되게 다양한 주체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실천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좀 좁혀서 저희 복지관이 위치한 관악구 서부권의 경우는 70년대 그 주택지 재정비 이후에 노후된 다가구 밀집주택들이 좀 많아서 집값이 좀 싼 편이고요. 네, 취약계층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다가구 주택 특성상 가까이 사는 이웃들이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일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되게 풀어가기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좀 함께 풀어갈 것인가 가장 큰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좀 해왔던 과정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준비 단계로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주민과 지역 단체에 묻고 좀 마을을 탐색해보는 마을로 나가기 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고립을 경험한 이웃들을 찾기 위해서 알리고 지역사회에 함께 찾는 그런 숨은 이웃 찾기 단계가 있었고, 고립에서 연결로 지역사회와 함께 관계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주민들을 좀 만난다는 것은 기존에 이미 만나고 있는 주민들이 아닌 새로운 주민을 만나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중장년층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시 마을로 나가보는 것들이 중요했고요. 이전에 방문한 적 없었던 뭐 고시원이나 뭐 인력사무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1인 가구가 밀집된 블록에 있는 뭐 편의점, 약국, 부동산 등 그런 곳들을 방문하거나 또 지역을 잘 알 것 같은 그런 주민분들, 유지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과정들을 가졌고요. 지역 단체와도 만나서 이 일들을 좀 설명하고 현역 지점들을 좀 논의하는 과정들을 진행했습니다. 꽤나 되게 많은 곳을 좀 다녔지만은 사실 그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점을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렇게 개별로 좀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수고했던 과정들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지역에 조금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한 좀 기반이 되기도 하면서 함께 걱정하는 이웃을 찾는 그런 주민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후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숨은 이웃을 찾고자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이 의뢰할 수 있는 카카오 채널, 우체통 뭐 그런 것들을 설치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요. 좀 더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했습니다. 복지관과 거리가 먼 것은 주민들이 만나기 위한 이벤트나 뭐 캠페인 통해서 주변에 걱정되는 이웃들이 있는지 여쭙는 활동도 했고요. 지역 활동에 좀 관심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초점 지역 탐색 과정에서 찾아뵀던 지역 상점들은 이웃 지킴이 상점으로 함께 해주기로 하면서 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고리 편지를 전달하면서 또 고지서가 밀린 곳은 없는지, 이런 문고리 편지가 확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것들은 아닌지, 이런 생활 흔적들을 찾는 이음담 활동이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좀 쌓이고 누적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숨은 이웃들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만난 숨은 이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별로 조직된 이웃 살피미는 2019년부터 이렇게 동주민센터 복지관이 좀 함께 공동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조직인데요. 이렇게 동별로 조직되다 보니까 가까운 주민들이 좀 짝꿍이 돼서 걱정된 이웃분들을 직접 만나고 주 1회 이렇게 밀접하게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웃으로서 신뢰관계를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관계로서 당사자의 모임들을 추진해 오기도 했는데요. 관심사를 조사해서 부담 없는 소규모 모임들로 시작해서 당사자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고 활동 평가하는 그런 주민 모임들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다른 이웃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우리 동네 정리다라는 주민 모임이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3년의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먼저 기다릴 줄 아는 제안자로서 이웃 주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년, 또 길게는 3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음이 열기까지는 당사자의 결심이 필요한데 그 결심이 서기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이웃 살피미 분들께서 때로는 그 역할들을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사실 업무 변동이나 또 이직이나 이렇게 되면 또 실무자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웃 살피미 분들은 좀 이웃으로서 좀 더 오래 기간 만나면서 더 기다려 주시는 것 같고요.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외출이나 모임이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는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역량에 따른 기회가 좀 필요합니다. 만나뵀던 분들 중에서 외롭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모임을 제안할 때 어려워서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마음의 결심을 세웠지만 막상 나가보니 만날 기회가 부족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립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관계의 힘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역량에 맞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했고 안부를 묻는 1대1 관계에서부터 부담 없는 소모임, 열린 개방형 모임, 주도해서 기획하는 모임, 그리고 또 사회 참여형 주민 조직으로 관계 역량에 따라서 모임이나 활동 내용들을 좀 제안해 갔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의 생활권이 더욱 좁아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밀착해서 풀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립이 걱정되었던 이유 중 38.6%가 주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추천되거나 좀 의뢰되기도 했는데요.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서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웃 살피미, 이웃 주민, 뭐 상점 이런 문고리 편지를 보고 연락한 주민들을 보면서 이게 시간이 걸려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좀 함께하는 이들은 좀 쌓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 되게 공간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교회를 통해 주민 공간을 만들면서 그 만들어진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민과 당사자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 협력 관계를 통해 자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고립 문제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서 홀로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미전입으로 이제 고시원에서 발견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주민도 계셨고 또 한국 남편분과 사별을 해서 공적 지원이 좀 어려웠던 외국인 분도 계셨고 그리고 자녀의 계속된 거부로 이런 제도적인 지원들을 좀 받기 어려웠던 어르신도 있었고요. 장애로 이제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주민 등 저희가 역시 다양한 주민들을 좀 만나봤었는데 이런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를 실제 주민들에 의해 좀 발견되면서 공공 제도로 좀 빠르게 해결하기도 하고 공공 자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를 민간 자원으로 풀거나 서비스 거부하는 자를 좀 주민들이 되게 긴 호흡을 가지고 만나기도 했고 장애가 있는 주민을 또 이런 관악 장애 복지관과 함께 공유하면서 풀어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 연말 이런 회의 과정, 정기적으로 사업이나 사례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왔었는데 평소에 그렇게 같이 공유했던 시간들 때문에 이런 협력할 때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직 차원에 대한 대응 시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립 문제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 서비스, 조직화로 좀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접근들이 필요한데요. 당사자에 대한 접근성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실천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2015년부터 동중심 TF팀으로 좀 추진해 오다 2019년 민간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이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필요성들을 좀 더 느꼈었고요. 2020년부터 사례팀과 조직팀이 좀 마을팀으로 통합해서 통합 실천들을 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런 조직의 변화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전히 어렵고 되게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거는 좀 확신이 선다 하는 것들은 사실 고립은 사실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특정 한 사람한테만 오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그래서 좀 이 문제 자체를 우리의 문제를 좀 같이 바라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시도하면서 함께 경험을 쌓아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각 복지 현장은 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쌓아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10분간의 짧은 발표만으로 3년의 과정을 또 다 속속이 이해하시긴 좀 어렵겠지만요. 저희 앞으로 진행될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주인공들 모시고 이야기하는 자리라 그때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책 소개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사회적 고립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나 수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로서 들었던 고민들 이런 것들 좀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저 역시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던 분 중 결국 집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무력감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또 시작하는 단계에서 막막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책에는 시작 단계에서의 막막함과 그런 고민들 그리고 주민과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좀 깨달았던 이야기들
지역에서 또 관계를 만들어가며 들었던 생각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맨 처음에 숨은 이웃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으로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있는 분들이시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작을 함께 해준 문고리 편지 활동과 이웃이음단의 이야기, 또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를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마을복지관이라는 네이밍으로 캠페인을 시도했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이웃 살핌이라는 게 그 그대로 이웃 살핌이거든요. 근데 이웃 살핌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동네에 사시면서 이 동네 주변, 이 동네 가까운 데 사시면서 진짜 이웃을 살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멀리 사는 딸 아들보다 좋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반찬도 반갑지만 그 반찬을 들고 온 저를 더 반겨주실 때는 그게 가장 뜻깊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제가 뭘 드리고 온다기보다 제가 더 받는 게 더 많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독 같은 해피바이러스 중독 이런 거. 이렇게 정성으로 하니까 기뻐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힘은 들지만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성향이 바뀌도 바뀌지. 그런데 우리는 보람을 느끼지. 그럴 때 좋지 뭐. 여기 한 23년째 200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2000, 저 7동이 재개발됐잖아요. 거기가 옛날에 그 참 유명했죠. 남곡동 달동이라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흡수됐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밀려 들어온다고. 여기가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이게 자꾸 더 막 여기가 아마 서울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때 받으시니까. 막 라면 같은 거 한 달치를 사는 거야 아마 그냥. 그래갖고 하여튼 그날부터 한 이틀 동안 장사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은 금방 말이 되면 또 돈 떨어져. 또 술 먹지 이래 버리니까. 그 전에 많이 왔었잖아 복지사들이. 그리고 내가 그때 또 그런 말도 해줬어. 내가 소개를 시작하면 당신들 전부 감당을 못 할 거라고 그랬어. 너무 많아.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실질적인 내가 도움이 별로 못 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한다면은 그 보람을 찾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지. 그런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동과 조원동에서 마을학교 마을동아리를 담당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모아 우리 동네 정리단을 담당했습니다. 신사동과 조원동에서는 주민분들을 어떻게 무엇을 매개로 만날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주민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건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운동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학교와 마을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고민들과 어떻게 마을 활동들을 이어갔는지를 담아보았습니다. 네, 주민 모임이 맨 처음 시작된 건 2021년 코로나가 기승했던 시기에 랜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면 형태의 취미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자조 모임으로 발전을 했고, 마지막에는 나눔 활동을 하는 주민 조직으로 변화했습니다. 3년 동안 모임이 점차 확대되면서 주민들 간의 그런 관계도 돈독해지고, 처음과는 달리 주민들이 직접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임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도 남다르셨는데요. 그렇게 변화된 주민분들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30년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또 지금. 아예 같은 아파트예요. 여기에서 제가 7층에 살고 난 2층 살고, 그 이런 자리에서 요리하는 데서 만난 거예요, 요리하는 데서. 여기서 그래서 이런 자리가 꼭 요리보다는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와서 여러 사람랑 생기는 게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하게 지낼 여건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답답한 공간에 이게 따로 떨어져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을 하고 싶은데 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올해가 이렇게 춥고 어려운 과정이어서 새로운 과정으로 변화하는 시점을 우리 복지관에서 만들어줬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제 이름이 담긴 책이 나오다니 동료분들과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했던 경험들을 정리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마을원이는 사업을 좀 마무리하고 좀 그동안의 실천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책을 쓰면서 자꾸 이제 이 사업을 좀 시작하는 그 복지 현장에 있는 동료들을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기도 저렇게 고민하면서 했구나,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약간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공감이 필요하거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펼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가 좀 남아 있는데요. 저희 토크 콘서트 진행은 저희 책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주식회사 쿵 도서출판 마음대로 노수연 대표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 사회자는 아닌데 좀 앞에 설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기억에 나는 오프닝 중에 최고의 영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정도면 싸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콘서트 영상처럼 너무나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끝날 때는 꼭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미리 박수 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실무자분이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현수막 하나, 의자 하나 다 준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요, 여기 맨 앞에 하셨던 분이 마이크 전달하는 역할 맡으셨거든요.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이 바르르 떨려요. 또 하나 제일 힘든 분이요, PPT 맡으신 분. 우린 엔터 치면 되는 것 같죠? 이거 잘못 칠까봐 이게 굳어져 있거든요. 이거 포함해가지고요. 신림복지관 직원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박수로만 하세요. 박수.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전시된 거 보고 이거 보면서 좀 친한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과하게 하냐고. 이벤트에서 하냐고. 이러지 말라고. 요것도요, 책도요. 누군가는 책을 놨을 거잖아요. 예, 소영 선생님께서요, 제가 그걸 기억하는데, 이렇게 놨다, 이렇게 놨다, 이렇게 놨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요, 애정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 1시간 정도 좀 날 것들이 이야기 나눌 건데, 편하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듣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되시거든요. 한 30초 드릴게요. 어깨 좀 풀겠습니다. 예, 각자의 방식으로. 예, 어깨 좀 피시고, 예, 기지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풀어주지 마세요. 자기 것만 하세요. 자기가 잘 살면 됩니다. 자기 것만 하시고요. 오는 길에 제가 신대방역에서 걸어서 왔거든요. 날이 되게 추웠잖아요. 그러면 추울 땐 히타를 켜잖아요. 근데 마음이 추울 때는 히타로 안 돼요. 그럴 때는 관계를 켜는 거예요. 오늘 관계를 켜다잖아요. 저 걸어오면서 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너무 만족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스스로 만족했는데, 영화 포레스트 컴프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있거든요. 거기에 김태리가 서울 생활을 조금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 이야기인데 혼자 자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유준열이요, 그때 개 한 마리를 선물해요.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놔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아있는 모든 건 온기가 있어. 온기가 있어. 온기 잠깐 느끼게 해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거나 동성까지는 악수하시고요. 모르는 사람이거나 거꾸로 했죠. 이성인 동성끼리나 아는 사람은 악수하시고요. 모르는 사람이나 이성 정도면 하이파이브 정도로 약간의 온기 느낄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예,
요 정도 하면서 뭐 수족냉증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온게 느끼시면 돼요. 예, 오늘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가요, 가장 떨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당사자, 요 표현도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당사자란 표현이 좀 예스럽고 뭐 억지스러운 표현인데 그냥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고립, 외로움을 겪고 이 자리에 쓰신 분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한 분입니다. 네 분 앞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앉으시면 되고요. 장윤택님부터 조금 자기소개 정도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남양동에 거주하고 있는 정영택입니다. 그 신림복지관하고 연결돼서 오게 된 동기는 주민센터 소개로 연결되었고, 또 신림복지관에서 뭉치는 크루, 또 우리 동네 정리단, 또 미녀교실, 이런 그 세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현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곡동에 사는 안현숙이라고 합니다. 이 복지관을 알게 돼서 복지관에서 소모임 함께 뭐하고 우리 동네 정리단이라는 그 약자의 우정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예. 저는 영상에서 한번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함께모랑 우리 동네 정리단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 황선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곡동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 모임 뭉치는 크루를 담당했던 손유미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은 질문 드릴 건데 이 자리에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질문 손유미 선생님이랑 한선미 선생님한테 드리지 않을게요. 뭐 자발적으로 여기 참여하겠습니다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시켜서 오신 거니까 여기 잠깐 계세요. 두 분에게 먼저, 안현수님 먼저, 이 자리가 좀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좀 그 소감이나 과정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복지관이라는 내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복지관이구나 이러고 저하고는 거리가 먼 데였는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건강을 잃고 고립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못하고 건강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이렇게 바깥에도 못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서 느낀 것이 방송에서만 듣던 고립된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걸 그걸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어떻게 해서 이 사회복지관에 그 지금 이제 노경아 주임님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복지관으로 연결을 이제 나와서 이 소모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참석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거를 발판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활발한, 좀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이 이게 되면서 제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복지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복지관이 이런데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예. 처음 그 전화했던 노모시기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직접 방문하신 거예요? 방문도 하셨고, 네. 제가 또 노경아 주임님께서 많이 이제 저기를 했었죠. 네,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그 소규모 모임에
이제 참여하게 되셨던 거고. 예, 저기 해 주셔갖고 저도 힘든 가운데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활력소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전화 한 통하는 거 뭐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거 무슨 효과가 있냐고 생각 들잖아요. 여기 증인이 계시거든요. 노경아 주인님 어디 계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 욕심만큼 되지 않아서 그렇지요. 정영택님 죄송해요. 정영택님은 어떻게? 네, 제가 신림복지관을 알게 된 것은 주민센터의 차상위 이제 혜택을 좀 주변에서 좀 대상 나이는 아닌데 작년에 좀 신청을 해봐라, 아마 혜택이 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상담하러 갔다가 서류 한 4개월 정도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까지 다 들여다보고 일단은 대상으로 되더라고요. 뭐 워낙 이제 가진 여건이 이제 부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마 그 복지 혜택 이게 주거비는 해당이 안 되고 제가 이제 퇴직연금 조금 받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뭐 금액이 있으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거비 혜택하고 난방비 혜택을 좀 대상이 되는 것 같다고. 그거 좀 혜택을 좀 받았는데 그게 상당히 그 작년 같은 경우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서 꼭 이런 프로그램에 사회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참여할 의사가 없느냐. 그래서 아마 간호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도 와보고 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여기 신림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용을 쭉 해서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이제 요리도 뭉치는 크루에서 이제 요리도 배우고 또 이제 뭐 대공원 가서 그 여러 가지 좀 서로 대화도 많이 시간을 나누는 기회도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집 그 정리단 그쪽에서는 저 체계적인 그 집 정리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리고 민요교실은 좀 참석을 해보니까 그냥 듣기만 했지 실제 따라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가락도 악보가 없으니까 그 강사님 그 입 맞춰서 이렇게 부르라니까 전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재밌는 저 프로그램을 3가지에 참여하면서 좀 봉사도 하고 좀 나름 이제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풋콘서트가 열리는데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꼭 이런 콘서트 하면 사전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나는 말을 못하니까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짧게 하고 내려가겠다고 오늘도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2번째, 3번째 질문까지 다 대답하셨어요. 뭐를 질문해야 될까요? 손님 선생님, 한성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현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관이란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복지관 누굽니다라는 게 안 먹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려운 혹은 3년 지난 물론 노하우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이 없으니까 또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면 2분 중에 어떤 분이 더 겸손하세요? 예, 겸손. 네, 항선민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처음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을 때 찾아가는 어려움? 일단 저는 이 사업을 담당했던 게 이제 첫 경험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일단 앞서서 그 노경아 주인님이 하셨던 것처럼 전화하고 좀 방문하려고 하고 한 번씩 더 두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조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님의 선생님은요? 뭐 특별한 건 없었네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선생님 특별한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 특별함은 사실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처음은 좀 웃으면서 다가가는 거는 사실 저희 모두의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긴장도 좀 풀어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대한 많이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복지관을 당연히 모르실 수 있고 사실 뭐가 있는지 알아야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관의 범위를 명확히 안 드리면은 저희가 또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드리고 스스로 직접 선택하실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더 초반에 잘 믿어주시는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오늘 되게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웃는 얼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양옆에 얼굴 좀 보세요. 서로 얼굴 좀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와서도요, 손님 선생님께서 저를 제일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음성도 전해주고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손 선생님 먼저 찾게 됩니다. 왠지 내 팬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작지만 위대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 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활동들이 있거든요.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부터 장현태님부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활동? 밖에도 좀 전시되어 있긴 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리하는 장면이고요. 제가 올해 만 60 중반입니다. 65 됐는데 저렇게 요리를 한 거는 처음 해봤습니다. 저희 나이 때가 되면은 거의 주부들, 부인들이 이제 해주는 것만 이렇게 먹어봤지 스스로 하는 게 뭐 라면 정도는 끓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너무 좀 이걸 배우고 나서 요리를 좀 거의 사 먹었거든요. 부식을 사 먹었는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요령도 좀 느껴지게 되고 유튜브에서 좀 응용을 해서 그래서 조금씩 좀 실력은 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봉사 활동 두 곳을 나갔었습니다. 두 곳을 나갔었는데 너무 좋았고, 한 번은 이제 집 정리하는 그 강사분하고 나갔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여기 복지사님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스스로 봉사하는 그런 그 모습인데, 이때 이제 봉사활동 다 끝나고 이제 고객님이죠. 의뢰했던 고객님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을 주는 자격증을 좀 받았습니다. 민간 자격증이긴 한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 장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위험한 집단이 중년의 남성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요, 이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이분들이 집에서 나는 자연인이라는 보시는데 밖에 잘 안 나오세요. 하나 되기가 되게 힘드시거든요. 근데 희망적인 얘기 드리면 이분들이 그 어색한 것만 넘어가시잖아요. 그 군대 경험을 살리셔서 전우가 되십니다. 전우. 그래서 어렵지만 깊이 갈 수 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현수님 활동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텃밭?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사진으로 보다시피 텃밭, 네, 그 복지관 뒷판에다가 텃밭을 해서 상추를 많이 심었어요. 이 전전 사진 같은데요, 아마? 이거 맞나요? 예. 네.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예, 지금은 회원분들이 몇몇 빠진 분들도 있지만 그때는 좀 여기 회원분들이 많으셔갖고 텃밭 가게에서 상추랑 부추랑 같이 많이 심어서 심어놓고 그 회원분들끼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시간 되는 분들끼리 이제 와서 물을 주고 가꾸고 또 그 커가는 과정을 사진으로 단톡방에 찍어서 올리고 서로 굉장히 협력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사진을 옆모습이 아름답긴 한데 앞에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자세가 불편해 보이셔서 네, 앞에 네, 편하게 네. 보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첫 모임이었죠, 선생님. 예. 첫 모임에서
저 텃밭가꾸를 하는데 시간이 되는 분들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되는 분들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2분씩 와서 겹치기여서 물도 주고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사진도 서로 이제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서 교류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즈 공예를 해서 그거를 그때 그 바자회 바자회에 내놓고 또 판매도 해서 수익금도 조금이나마 올렸고요. 네, 기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남성분들이 이게 요리하는 게 제일 큰일이잖아요. 네, 여기 계시죠? 대표로. 그래서 요리를 이제 말하자면 저것도 이제 저희는 이제 기능 제부 같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담당을 해서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할 게 이제 요리밖에 없었어.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활동하는 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으신데 사이볼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인사하고 알게 됐는데 그리고 모임도 참여하는데 그 다음 뭐냐고 준비하시거든요. 그 다음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원하신다면 지금 얘기하신 작은 성공이라는 표현을 부르는데 작은 어떤 결과물들 같아요. 민간 자격증을 하나 이렇게 따보시는 거, 바자회에서 어떤 판매해보는 작은 경험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 단계의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래도 기억에 났던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겸손하신 한성희 선생님. 네. 아까 이 사진이 아니었나 봐요. 계속 저한테만 잉크를 하시고 PT가 잘못됐다 신호를 주셨거든요. 맞죠? 이제 맞아요? 네, 하세요. 제가 준비한 거 맞습니다. 네.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첫 만남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강사님들이 주도해서 프로그램 형태로 모임을 진행을 했다가 이제 함께모부터는 주민분들이 좀 하고 싶은 것들이나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재능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안현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텃밭 활동 말고도 저희가 뭐 공예, 뭐 요리, 그 다음에 산책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만남 때 나는 과거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해봤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재능을 좀 나눠줄 수 있다라고 좀 자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 저희가 역할 분장표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본인이 하시겠다라는 그런 역할에 이렇게 본인 이름도 적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약간 그 이름 적는 게 사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첫 만남 때 그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주셔가지고 앞으로의 그런 활동들이 좀 기대가 되기도 했어서 첫 만남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PT 괜찮았어요? 네. 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두 분한테 이 질문을 조금 더 시간 많이 쓰셔도 돼요. 좀 힘줘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부탁드리던 게 뭐냐면 고립이란 표현보다 외로움이란 표현 쓸게요. 너무 부정적으로 들린 것 같아서 그 외로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거나 통과하신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도움 받으셨던 거랑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지금도 그 외로움의 터널 속에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 빌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나이 들었다고 하면 죄송한데 요즘에는 좀 깜빡이도 들어오고 빨간불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 메모한 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사실 제가 이제 복지관을 이제 평소에 거기를 수도 없이 지나치면서 생각할 때 저기 관악구청에서 운영하는
한림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건 안 보이고 큰 글씨만 그래서 복지 관악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냥 나하고는 별반 관심이 없고 대상도 안 되고 그렇게만 하다가 이제 그 주민센터 상담하면서 이제 이 복지관을 좀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좀 하게 됐는데 사실 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 주제로 하는 단절, 고독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제가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혼자 생활을 한 지가 한 8년 정도 지금 되는데 가족들은 있죠. 다들 이제 서로 각자 생활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생활한 지는 여기 이제 난양동에 와서 한 6년 차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였느냐면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것 때문에 어디를 이제 취직을 하든 뭐 조그만 사업을 하든 금융이 이제 발생이 되면은 차압이 들어요.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지. 그래서 저도 직장을 들어가면은 직장에서 불편하니까 그만두시라고 그러고 심지어 노가다를 나가서 한 1년 해봤는데 이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든 힘도 있고 좀 돈도 좀 벌여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면서 되게 애로운 생활을 한 3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퇴직연금 이거 이제 수익이라고는 퇴직연금 한 몇십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는 방세가 한 35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거 내고 뭐 교통비 쓰고 밥 먹고 뭐 난방비 내가 또 겨울 춥 때는 난방비가 뭐 10몇만 원, 20몇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는 너무 싫었고 전심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힘든 때가 아마 22년도 그때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난방을 끊더라고요. 못 내니까 한 4개월인가 밀리니까 와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사정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남기고 이제 주민센터에서 이제 그 차상위 대상하니까 한 7,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밀린 것까지 이제 대상이 한 4개월치 합치니까 7,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난방비 지출하고 좀 남한테 빌려 쓴 돈 좀 갚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하면서 어쨌든 생활이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일단은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뭔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하여튼 금전적으로나 하여튼 복지관에서도 돈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집에 다 쓸 수 있는 것들이라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전혀 몰랐다가 이제 소개를 해서 알게 됐는데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심한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아까 교수님 통계 자료를 보니까 고독사로 죽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상이 6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한 170명 정도 1명인가 되는 것 같던데 그거 보고 제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힘든 때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우리 나이 되면은 어쨌든 그런 느낌이 옵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가족
글쎄요, 가족만 가지고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회에서 배려를 하고 뭔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받아들이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잖아요. 존심 문제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눈, 과거에 자기가 하던 일이 있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그 사람이 뭐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랬을 때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생활하고 있을까? 그런 고개를 깨우뚱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에 노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기 싫고 집 안에 있다 보면은 교수님이 발표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그 신림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새로운 좀 뭐랄까 생활의 버전이 바뀐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외출도 하고 어쨌든 뭐 퇴직연금도 조금 높아지고 좀 지원 나온 게 몇십만 원 좀 이렇게 매달 지원을 하니까 생활이 그 몇십만 원어치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어찌됐든 알고 여기에 나왔지만 전혀 모르신 분들이 아까 발표하신 대로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을 우리 복지사님이 더 신경을 쓰고 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주민분 모시고 얘기하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모든 얘기가 다 살아있는 얘기라서 듣게 되고 또 하나는 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2번 정도는 자르거든요. 근데 너무 삶에 나오는 얘기니까 자를 수가 없는 사회적인 조바감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관계랑 정보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정보 얘기하셨고 우리 안윤수 선생님도 정보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삶이 버전이 달라지셨대요. 여러분의 어떤 실천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안윤수님도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터널을 지나신 분도 괜찮고 오늘 소감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관에서 이렇게 복지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나 고립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다는 거를 알았어요. 복지관의 역할이나 복지관에 큰 힘이 된다는 그런 거를 알고 이제 주위에 많이 저도 이제 알리고 싶고 복지관 열심히 생활하면서 저도 하나의 조그만 도움이 된다면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예,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고의 결과물은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최고의 결과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주로 정도 보니까 뭐 관장님 같으세요. 행사에서 관장님들 이런 거 잘 들으시거든요. 이게 자막으로 간단히 붙여주세요.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두 분 중에 한 분만 여쭤볼게요. 손유민 선생님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실무자들 많이 오셨고 이제 시작하려는데 그 정보 얻으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립과제를 시작하려는 실무자에게 먼저 해봤던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모임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처음 사례 만날 때도 저희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는 저보다 너무 앞서가실 때도 있고 사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임이 사실 잘 흘러간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저의 덕도 아니고 함께 하신 분들이 그 모임 합의랑 뭐 타이밍이랑 그런 것들이고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길 때도 그 또한 사실 저희가 부족해서 그게 생겼다기보다는 그때의 사람들이 그냥 조금 서로 이런 게 그랬을 뿐인 거고, 그랬을 때 저는 괜찮아라는 저희 동료들의 위로와 선생님 괜찮아요 라고 오히려 말씀을 저한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같이 잘 버텨내시는 것들, 그리고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들, 시도를 해야지 그 과정 안에서 계속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경험이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시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참 많이 겪었기에 꼭 괜찮다, 그리고 계속 끝까지 잘 이렇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네 분에게 큰 박수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 분 이렇게 또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갈게요. 4시 넘기지 않도록. 장경수님부터 조금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곡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신림복지관에서 이웃살핌이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경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지훈님.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훈이라고 합니다. 복지관과는 제가 2018년부터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쭉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오죽하면 신림복지관 직원이라고 지금. 외모도 그러세요. 왠지 복지관에 계신 분 같으세요. 아무튼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사동과 조원동 담당하고 있는 조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는 아까도 인사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 총괄하고 있는 황호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진 팀장님부터 좀 질문 드릴게요. 팀장님 쉬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언제 그만두고 싶으셨어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거 안 넘어가시네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품고 있대요. 우리 장 교수님부터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웃살핌이 활동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거? 이웃살핌이는 저희가 시작한 지 2019년도 여기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 주민센터하고 그때부터 아무튼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갑자기 끝났네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서 네.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네네. 요 뒤에 또 사진 좀 나오는데 이거 활동하시면서 뭐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나누시기.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은요, 제가 2022년도에 제 이웃살핌이 대상자로 선정된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이제 완전히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은둔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기관에서 나가셔도 전혀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 대상자로 배당이 됐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이 좀 냉정하게 대하더라도 상처받지 말라는 복지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방문하였어요. 하면서 꾸준히 이제 나름대로 제가 좀 더 친절하고 말투라도 좀 그분을 위해서 더 다정하게 가고 열심히 전화를 하고 이제 현관 입구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예상대로 굉장히 냉랭하고 하였지만 점점 저희가 이제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셨는지 동생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살그머니 문을 여시더니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잠깐 보는 순간 목 주변에 큰 혹이 하나 있었어요. 혹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병원에 가도 뭐 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돌팔이 같다, 이거 뭐 고쳐주지도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심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까이 얘기를 하면서 상황도 파악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복지사님들한테 전달을 했죠. 이런데 음식도 제대로 못 넘기시더라고요. 혹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관찰하시면서 관리를 했어요.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점점 악화되면서 그분께서 이제 병원에 다녀오시면서 복지사님께 어느 날 물도 겨우 미움도 넘기시는 분이 짜장면이 드시고 싶다고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 짜장면을 드셨는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복지사님이 다녀갔더니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뭔가 그런 게 이제 고독사를 예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렇게 그런 분들 위험한 분이 계셨을 때 좀 더 우리 이제 이웃살핌이라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더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봐야 된다는 걸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장경수님은 이렇게 앞에 무슨 자막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한 번 두들려서 절대 열리지 않죠. 한 번 똑똑해서 열리는 건요, 배민. 예, 배달의 민족이나 열리는 거고요.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한번 여쭤보고, 편하게 여시고 마음 나누기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매번 이제 이렇게 이제 방문자가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도 또 없었나 봐요. 그분이 오늘은 뭐 제가 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지를 모르겠죠.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 계속 어머니를 뵈러 올 거다. 제가 올 거니까 안심하고 문을 열어달라든지 거기 이제 좀 뭔가 신뢰를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또 상대에 대한 이런 신뢰가 부정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꽤 한 3, 4개월 정도 갖는 것 같아요. 3, 4개월 정도요? 그럼 그 꽤가요 3, 4개월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런 것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국 이론인데 기본적인 관계는 약 6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2-3번 주민 프로그램 친해지는 거는요, 친한 척 하시는 거예요. 그게 편하시니까. 절대로 친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 4 이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계속 찾아뵀는데도 3, 4개월이에요. 근데 3번 했더니 안 맞는다, 거부관계 체크. 그거는 조금 행정적으로 말이 되지만 저희는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직원 같은 현지훈님. 네, 요게요, 다른 과제랑 다르게 고독사로 가잖아요. 고독사는 사실 예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다고 없어지고 그러진 않죠. 근데 고독사가 발생하면은요, 민간도 그렇지만 행정 라인이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고독사에 관심이 많고 고립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민간 관에서 좀 이렇게 고립 관계된 활동하는 것 좀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 관 입장에서는 참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에서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찾아뵙고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고,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시도도 해보고, 안 되면 저는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을 하거든요. 같이 좀 가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해보고, 결국 그러다 지금 해결 못한 사건이 또 있긴 있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막상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해결하긴 답은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관악구에서는 1인 가구를 중점으로 해서 지원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실태조사도 지금 내놨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분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답을 조금씩 찾아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이 갑자기 예고 없이 맞춰주셔서 이럴 때 박수로 그냥 끊고 가겠습니다. 조혜은님과 황호지 팀장님은 그 첫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끝나셨어요. 계속 앉아 계시면 되고요. 네, 조혜은 선생님. 결국 우리가 직접 하거나 주민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주민과 함께 고립을 하는 것들이 굉장한 노하우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때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고요. 3년 동안 하시면서 그 주민과 함께 하셨었던 어려움 혹은 나름 체득했던 노하우가 있으세요?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 아까 영상이나 이런 곳에서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이웃살핌이 선생님들하고 활동할 때가 좀 기억에 나는데요. 저는 이제 아직 20대지만 살핌 선생님들이 60대, 70대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저는 좀 더 편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뭐 김치 만들기 이런 거 할 때 이제 시판 양념 쓰자 말씀드렸다고 혼나고 뭐 이렇게 김치 이제 같이 또 봉사자분들 이렇게 주민분들하고 만들 때 손이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등짝 맞고 좀 그렇게 좀 세대 간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솔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아는 만큼 하는 게 제일 큰 힘이 있습니다. 현주님한테 질문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장님께서 복지관 직원이라고 말할 정도면 엄청난 밀착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고립은 민과 간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혹은 민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그나마 관과 주민센터와 관계 맺을 수가 있어요. 좀 유리해요. 그런 거 있을까요? 없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좀 많이 어려운데요. 관 입장에서 민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 같은 경우는 다가와 주시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언제 오라고 해주시면 기꺼이 가고 부탁도 서슴없이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제 친밀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도 같이 하자고 하면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고 아이디어를 하나 받고, 그게 이제 사회적 고립가구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였는데, 뭐 관장님 말씀 따라 애가 타는 그 시절에 복지관에 많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 과정에서 많이 좀 친해질 수가 있었고, 복지관에서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관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다가와 주시면 좀 더 친해지고 사업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걸 좋아하시는 왠지 다 받아주실 것 같은 넓은 어깨와 근데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다가가야 돼요. 누군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꼭 민이 먼저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다른 과제와 다르게 고립만큼은요, 다가가면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다가간다는 좀 힌트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황원신 팀장님, 끝난 거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의 나름의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제들은요, 슈퍼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관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어요.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나도 슈퍼비전 줄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중간관리사로서 그거를 해내가야 되잖아요. 이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을 못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일단 그냥 퇴사하고 싶은 복지사로 남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 질문이 와서 다행이다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저 역시도 잘 모르거든요. 저 역시도 몰라서. 그리고 반대로 또 그 팀원들이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팀원들이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동료 간에 조금 대화 나눌 자리도 많이 좀 일부러 가지면서, 거기서는 누가 정답이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관장님, 부장님, 팀장이 됐든 그리고 또 팀원이 됐든 그런 정답을 얘기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이 고민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누고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시도해보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따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네. 팀장님 그 정도 목소리면 마이크 안 쓰셔도 될 뻔했어요. 하안이 맺힌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제가 현진님과 장경수님한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소감 정도만, 오늘 소감 정도나 못다한 얘기 좀 기회 드리고 조혜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현진님부터 한번 할까요? 못다한 얘기도 괜찮으시고 참여 소감도 괜찮으시고. 순서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럼 여기부터 할까요? 이미 잡으셨네요. 감사해요. 제가
관을 대표해서 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장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민하고 관은 같이 가야 될 사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주민들이 역할이 있고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서로 소통하고 고민하면 이 사회적 고립가구 문제는 더 해결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장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조금 전에 앞전에 직접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으시는 분 얘기를 들었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웃살핌이 이제 대상자를 만나러 가며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 뭔가 똑같은 그분들하고 같은 이제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파악하면서 우리가 알아줄 때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항상 이제 먼저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 그분들이 바라는 거예요. 먼저 그분들이 뭔가 우리에게 뭘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우리가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면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의 키워드가 정보였다면 두 번째 세션은 다가가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죠. 오늘 고양시에서도 오셨고요. 문천구에서도 오시고 의정부, 김포 여러 군데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선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예은 선생님께서 대표로 이 동료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장님처럼요. 20년 후에 되실 거예요. 미리 한번 해보세요. 원래 사전 질문이 그 새내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한마디였었는데 이게 그걸로 하세요. 그걸로 하세요. 편한 거 둘 중에 하나. 편한 걸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이 현장에 와 계신 실무자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뭔가 많이 이렇게 마을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실 때 많이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건 주민분들, 이렇게 당사자분들에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마을에서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활동하고 계신 이웃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마을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좀 이웃들이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같이 항상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박수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리로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할 말씀 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감사 인사 아까 직원들 몇 분 드렸었고요. 우리 아까 소개 못한 게 우리 동료분들 옆에 보시면 주민들 헷갈리실 텐데 동료분들 다 섞여 있거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영상 이렇게 아까 협동조합 국립 말씀하셨는데 전진호 감독님께서 찍어주고 계시거든요. 큰 행사들 가면 막 10대명 스태프들 와요. 근데 혼자서 충분히 역할 하시고요. 또 장점은요. 뭔가 이게 작가의 생각이 글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따뜻하세요. 영상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소개비 받은 거 없어요.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큰 행사 말고 좀 따뜻한 영상이 필요하신다면 전 전화번호 몰라요. 신림복지관 통해서 가시면 좋고요. 이렇게 감사해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리고 특별히 시간이 없는데 잠깐 빨리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작가님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인데 오늘은 특별히 작가님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경화, 박수연 작가님, 손유미 작가님, 원윤아 작가님, 장두리 작가님, 정소연 작가님, 조혜은 작가님, 한성미 작가님, 항호진 작가님. 어디 계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단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자발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맡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일하면서 글 쓰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책으로 한 권 나와가지고 그냥 보고서에 그냥 내는 건 괜찮은데 책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어려운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짧게 마무리하면 아까 리틀 포레스트 영화 얘기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좋아져요. 고향 와서 친구들 만나면서 행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은 그대로예요.
나는 채워지고 회복됐지만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고리적으로 많은 활동들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 김태리가요, 씩 한번 웃어요. 그러면서 오늘 살아갈 힘 내는 거거든요. 우리의 역할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책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뒷페이지 보세요. 오늘 요걸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황호진 팀장님께서 쓰신 글인데 너무나 인상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거예요. 뒷장이에요, 뒷장. 펼쳐지는 게 아니라 뒷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만나는 게 세상 밖에 나가겠다고 마음먹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스스로 마음먹어야 가능한 일이다. 어떤 삶이든 결국 당사자의 몫이 있고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해서 당사자의 몫까지 대신해서도 안 되고 대신할 수는 일도 아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먹었을 때 손 내밀 곳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는 크다. 결국 스스로 마음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마음이 동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막연한 무력감 속에도 그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역할하고 계신 거고요. 오늘 저녁에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 품으로 좀 따뜻하게 오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 이렇게 마치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진짜 이렇게 당사자분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당사자분들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커져야지만 조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박수 좀 크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